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죠? 물을 하루에 2리터씩 꼬박꼬박 마시면 건강해진다고요. 그래서 목이 마르지 않아도 억지로 물을 들이켜 보신 분들 참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사실의 전부가 아닙니다. 아무리 맹물을 마셔도 갈증이 가시지 않고 오히려 몸이 더 붓고 무겁기만 했던 이유는 따로 있었거든요. 이 신호를 그냥 넘기시면 우리 몸의 가장 작은 일꾼인 세포가 안에서부터 바싹 메말라 버립니다.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딱 2주 만에 몸이 달라지는 방법을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여러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물은 충분히 마셨습니다. 오히려 화장실은 자주 가는데 이상하게 입술은 자꾸 마릅니다. 손등을 한번 꼬집어 보세요. 예전 같으면 탁 하고 금방 펴졌을 피부가 요즘은 잠깐 주름이 잡혀 있다가 천천히 펴지지 않으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이게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첫 번째 신호거든요. 피부의 탄력이라는 건 말이죠. 그 안에 물이 얼마나 촉촉하게 차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마치 잘 익은 포도알처럼 안에 수분이 꽉 차 있으면 탱탱하지만 며칠 지나 쪼글쪼글해진 건포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같은 포도인데 물이 빠지니까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물을 붙잡아두는 힘이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물을 마셔도 젊을 때처럼 촉촉하게 차오르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두 번째 신호, 오후만 되면 머리가 멍해지는 증상입니다. 점심을 드시고 나서 한 두세 시쯤 되면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하고 관자놀이가 지끈지끈 아파오신 적 없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나이 탓이려니, 기력이 없어서 그러려니 하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 뇌가 목이 마르다고 외치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 뇌라는 기관은요, 거의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수분이 살짝만 부족해져도 가장 먼저 예민하게 반응하는 곳이 바로 머리거든요. 마치 화분에 물 주는 걸 깜빡하면 잎사귀가 축 처지듯이 뇌도 수분이 부족하면 제 기능을 다 못하고 축 늘어지는 셈입니다. 그러니 오후에 그 멍한 두통, 결코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호. 이건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밤마다 겪으시는 고통이죠. 바로 자다가 종아리에 쥐가 나는 겁니다. 곤히 주무시다가 갑자기 종아리가 돌처럼 딱딱하게 뭉치면서 그 찌릿하고 끊어질 듯한 통증에 비명을 지르며 깨신 적 한 번쯤은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 새벽에 다리를 부여잡고 끙끙대는 그 시간이 얼마나 괴로우십니까? 그 마음 제가 잘 압니다. 이게 왜 생기는 걸까요? 단순히 다리가 차가워서 혹은 운동을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근육이 부드럽게 움직였다가 다시 풀리려면 물과 함께 미네랄이라는 윤활유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수분과 미네랄이 부족해지면 근육이 제대로 풀리지 못하고 한번 수축한 채로 굳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쥐가 나는 원리입니다. 짐작이 가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피부도 메마르고 머리도 멍하고 밤마다 쥐까지 난다. 그래서 물을 더 열심히 마셨는데 왜 나아지지가 않을까요? 바로 여기에 오늘 영상의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가장 큰 착각이 있습니다. 물만 많이 마시면 그 물이 알아서 우리 몸 구석구석, 세포 안까지 쏙쏙 들어갈 거라고 믿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자연의 법칙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물은 소금을 따라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배추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김장하려고 싱싱한 배추를 그냥 물에 푹 담가두면 어떻게 됩니까? 별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물에 소금을 솔솔 뿌려 절이면 그 뻣뻣하던 배추에서 물이 쭉 빠져나오면서 숨이 죽지 않습니까? 소금이 있는 쪽으로 물이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 몸 안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는 아주 작은 물주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물주머니 안과 밖에는 적당한 양의 소금기, 즉 미네랄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물이 세포 밖에서 안으로 제대로 흘러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맹물만, 그러니까 소금기 하나 없는 맹물만 자꾸 들이켜면 어떻게 될까요? 몸 안에 소금 농도가 너무 묽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깜짝 놀랍니다. 농도가 너무 묽어졌으니 이 물을 안에 가둬두면 안 되겠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써 마신 물을 세포 안에 채워넣기는커녕 소변으로 후딱 내보내버립니다.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화장실만 들락거리고 정작 세포는 계속 목말라하는 이 답답한 상황이 바로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립 빠진 독에 물 붓기, 딱 그 모양인 거죠. 생각해보세요. 오래된 수도 파이프에 물을 아무리 콸콸 흘려보내도 정작 필요한 집안 수도꼭지로는 찔끔찔끔 나온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물기를 제대로 열어줄 미네랄, 즉 적당한 소금기가 없으면 그 귀한 물이 세포라는 진짜 목적지에 닿지 못하고 그냥 몸을 통과해 빠져나가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계속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정신을 차리고 들으셔야 합니다. 세포가 만성적으로 메마른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우리 몸은 서서히 삐걱대기 시작합니다. 먼저 혈액이 끈적끈적해집니다. 물이 부족하니 피가 묽고 매끄럽게 흐르지 못하고 마치 오래 끓여 졸인 죽처럼 걸쭉해지는 거죠. 이렇게 끈적해진 피는 좁은 혈관을 지날 때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새벽 시간, 밤새 물을 안 마신 상태에서 혈액이 가장 끈적해지기 쉬운데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건강에서 수분 관리가 그토록 중요하다고 강조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수분과 미네랄이 부족하면 일어설 때마다 핑 도는 어지럼증, 그러니까 기립성 저혈압이 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 혹은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일어설 때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휘청하신 적 있으시죠? 그 순간 자칫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큰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낙상사고가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소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장 속에 수분이 충분해야 변이 부드럽게 내려가는데 몸이 메마르면 장은 어떻게든 물을 아끼려고 변에서까지 물을 쪽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변이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화장실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 알고 보면 물길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해결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확실히 짚어드릴게요. 밥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물에 아주 약간의 좋은 소금을 더해서 우리 몸이 물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바로 0.6% 미네랄 소금물입니다. 이름은 어려워 보여도 만드는 건 전혀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따라오세요. 첫 번째, 소금 고르는 법입니다. 여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 소금이나 쓰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하얗고 고운 정제소금, 즉 맛소금 같은 건 미네랄은 거의 다 빠지고 짠맛만 남은 소금이거든요. 그런 소금은 오히려 몸에 부담만 줄 수 있습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건 미네랄이 풍부하게 살아있는 소금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 번 구워낸 죽염을 추천드립니다. 죽염이 부담스러우시면 잘 만든 천일염이나 미네랄이 살아있는 좋은 소금을 쓰셔도 좋습니다. 핵심은 미네랄이 살아있는 소금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황금 비율입니다. 자, 잘 기억해 두세요. 미지근한 물 250ml를 준비합니다. 차가운 물은 아침 빈속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 꼭 미지근하게 데우시는 게 좋습니다. 종이컵으로 치면 한 컵 반 정도 되는 양입니다. 거기에 좋은 소금, 죽염을 1.5g 넣습니다. 1.5g이 감이 안 오시죠? 아주 쉽습니다. 보통 쓰시는 작은 티스푼으로 그 절반 정도, 딱 그만큼이면 됩니다. 이렇게 타면 0.6%라는 농도가 만들어지는데요. 이게 우리 몸의 체액 농도와 아주 비슷해서 물이 세포 안까지 부드럽게 스며들기 좋은 농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 하나. 짜게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입에 넣었을 때 짜다고 느껴지면 농도가 너무 진한 겁니다. 제대로 만든 0.6% 소금물은요, 마셨을 때 짜다기보다는 그저 밍밍한 물맛, 어딘가 부드럽고 둥근 맛이 납니다. 마치 미역국 끓이기 전에 간을 보기 직전, 그 살짝 간간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짜면 잘못 만든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 타이밍입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시간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무것도 드시지 않은 공복 상태입니다. 왜 하필 아침일까요? 우리가 자는 동안에는 7, 8시간이나 물을 한 모금도 안 마시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몸은 호흡으로 또 땀으로 계속 수분을 잃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난 우리 몸은 마치 밤새 물 한 방울 못 마신 사막처럼 바싹 말라있는 상태거든요. 바로 그 갈증이 극에 달한 아침에 이 미네랄 소금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셔주는 겁니다. 그러면 밤새 메말랐던 세포들이 그 물을 쪽쪽 빨아들이면서 온몸이 촉촉하게 깨어나는 셈입니다. 단숨에 들이켜지 마시고 입안에서 한번 굴리듯이 천천히 나누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어렵지 않으시죠?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 대체 뭐가 달라지느냐? 딱 2주만 꾸준히 해보시면 몸이 스스로 말을 걸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는 점은 미리 말씀드립니다. 첫째 주에 가장 먼저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변화는 바로 화장실입니다. 그렇게 딱딱하던 변이 부드러워지면서 아침마다 시원하게 비워내는 그 개운함을 되찾으셨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변비로 오래 고생하신 분들에게는 이게 정말 큰 선물이거든요. 그리고 일어설 때 핑 돌던 어지럼증, 즉 기립성 저혈압이 한결 덜해졌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수분과 미네랄이 채워지면서
혈압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돕는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화장실에서 일어설 때,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날 때 그 아찔함이 줄어든다면 낙상 위험도 그만큼 줄어드는 셈이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 주차로 넘어가면서는 더 깊은 변화들이 찾아옵니다. 밤마다 그렇게 여러분을 괴롭히던 종아리쥐가 줄어들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육에 미네랄이라는 윤활유가 채워지면서 밤새 다리가 굳지 않고 편안해지는 거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깊은 장, 숙면으로 이어집니다. 쥐가 나서 깨지 않으니 푹 자고, 푹 자니 아침이 개운하고, 오후에 그 멍하던 두통도 슬그머니 사라지더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무엇보다 늘 몸에 깔려있던 그 묵직한 피로감이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물을 머금고 재기능을 하기 시작하니 몸이 가볍고 머리가 맑아지는 그 느낌. 별것 아닌 물 한 잔이 만들어내는 변화치고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절대로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지만 이 방법이 모든 분에게 다 맞는 건 결코 아닙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으신 분, 신장, 그러니까 콩팥이 안 좋으신 분, 그리고 심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몸에서 소금을 처리하고 내보내는 능력이 일반인과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소금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드셨다가는 오히려 몸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혈압이 더 오르거나 콩팥이나 심장에 부담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혼자 판단해서 시작하지 마시고 반드시 먼저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내 몸 상태에 이 방법이 맞는지, 나에게 맞는 소금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꼭 전문가의 확인을 받고 시작하시기를 신신당부드립니다. 건강해지자고 하는 일이 자칫 몸을 해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요.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모든 이야기는 약이나 치료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 건강을 돌보는데 참고가 되는 정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건강한 분들이라도 욕심내지 마세요. 좋다고 해서 하루에 몇 잔씩 들이켜시면 안 됩니다. 아침 공복에 딱 한 잔, 그 정도로 충분합니다. 무엇이든 적당한 것이 가장 좋은 약이거든요. 시작하시고 나서 혹시라도 몸이 붓거나 속이 불편하거나 어딘가 평소와 다르다 싶으면 바로 멈추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이야기 다시 한번 짧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늘 피곤하고 머리가 멍하고 밤마다 쥐가 나고 변비로 고생했던 그 모든 것의 뿌리에는 세포가 메말라 있다는 한 가지 원인이 숨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증은 맹물만으로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물은 소금을 따라간다. 이 한 가지 원리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미네랄이 살아있는 좋은 소금, 미지근한 물 한 컵 반에 티스푼 절반, 그리고 아침 공복. 이렇게 만든 0.6% 소금물 한 잔이면 됩니다. 거창한 약도 아니고 비싼 보약도 아닙니다. 그저 매일 아침 나를 위해 정성껏 타는 물 한 잔. 그 작은 정성이 딱 2주만 쌓이면 여러분의 몸은 분명히 달라진 신호를 보내올 겁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바로 오늘 아침부터 딱 2주만 함께 실천해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남은 하루하루가 메마르지 않고 늘 촉촉하고 건강하게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또한 댓글에 오늘부터 실천이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평생 건강하실 겁니다.